G7, 그룹 오브 세븐의 약자로 매년 정기적으로 주요 7개국, 독일,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의 정상들이 모여 국제사회 현안에 대한 회의를 하는 협의체죠. 현재 이 7개의 국가들은 모두 친미 국가들이며 선진국 중에서도 경제대국으로 꼽히는 주요 선진국들이란 공통점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신흥국인 러시아, 중국, 인도 등이 빠져 있는 등 여러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현실에 맞게 확대 개편한 G20이 등장하면서 지금은 7국가들이 모여 가벼운 분위기 속에 친목을 나누는 정도의 협의체가 되었다는 평이 많죠. 실제로 유엔같이 강제적이지 않은 수준의 안건 상정조차 하지 못하며 의결권도 없어 사실상 비공식적 친목 집단이라 볼 수도 있는데요. 회담에서는 정상들이 모여 챔피언스리그 축구 경기를 보기도 하였죠. 하지만 친목 모임의 주체가 각국의 정상들이다 보니 사실상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니라 비공식적인 외교의 자리라고 보는 시각도 많죠. 비공식적으로 미리 말을 맞춰두고 조약 등으로 확인 도장을 찍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비공식이 사실상 비공식이 아닌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G7은 현대 외교의 밀실이라고도 불리고 있는데요. G7의 원래 존재 목적은 주요 국가들 간의 경제 문제 토의였습니다. 과거 오일 쇼크 사태로 전 세계 경제가 불경기로 휘청거리자 해결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프랑스에서 각국 정상들을 초청한 것이 이 협의회의 시초인데요. G7의 재무장관회의는 선진 7개국의 재무장관뿐만 아니라 각국 중앙은행 총재, 유럽 유로그룹 의장,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까지 대거 참석하기 때문에 세계 경제의 향방을 좌우하는 중요한 안건들이 처리되죠. G7 국가들은 명목 GDP를 기준으로 전 세계 경제력의 46%, 다시 말해 세계 경제력의 대략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제회의라니 정말 전지구적으로도 중대한 회의라 볼만하죠. 우리나라는 과거 2008년 의장국이었던 일본의 초청으로 호주와 함께 옵서버로 처음 참석한 것이 G7과의 짧은 인연이었는데요. 하지만 2020년 5월 당해 G7의 의장국이었던 미국이 정상회의에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호주, 인도를 특별 초청국으로 초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며 다시 인연이 닿게 됐었죠. 실제로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G7을 G11으로 확대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 의견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하기도 하였죠.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 2020년도 G7 정상회의가 취소되게 되었고 이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됨에 따라 트럼프가 제안했던 G11 안건은 사실상 불투명해지게 됩니다. 그러다 작년 11월 10일 2021년에 G7의 의장을 맡은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의장국 자격으로서 한국을 G7에 초청한다고 밝혔고 우리나라는 적극 협력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문 대통령은 2박 3일 일정으로 영국 코널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G7 참석이 마냥 기뻐하기만 할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높아진 국제적 위상과 함께 국제 현안에서 주도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선도국으로서 자리매김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문제는 중국인데요. 코로나19 이후 다시 악화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사실상 친미 국가들로 구성된 G7 협의체에 참가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반중국 전선 형성에 가담하는 모양새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한중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작년 미국이 G7 회의에 우리나라를 포함해 다른 2개국을 초대하자 중국은 미국의 초청이 다른 국가들을 이용해 중국을 위협하려 하는 행위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하였으니 말이죠. 이렇듯 미국과 중국 간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우리나라는 2008년도 이후 13년 만에 참석하게 된 선진 7개국 정상들의 모임 G7. 물론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른 중요한 이슈들도 많이 있겠지만 다른 참가국들의 언론들은 앞다투어 뉴스 일면에 내걸고 있을 만큼 세계적으로 중대한 소식이었고 특히나 우리나라에겐 남다른 의미를 지닌 G7 정상회의였는데요. 언론은 항상 중립성을 유지하고 중요한 소식들을 객관적으로 시청자들에게 전달해줄 소명이 있죠. 부디 이런 국제적인 중대사를 중요 언론 방송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들어
되려 유튜브에서 정보를 찾아봐야 하는 넌센스한 상황이 오지 않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뉴페이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